정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150K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보세요. 이제 초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날아갈 일이 머지 않았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텐엑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44.5K를 찍었습니다.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기록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지금 이 40K 위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ETF 기대 때문에 오를 것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점이잖아요. 조정 없이 지금 7주 연속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고점이지 않나? 여기서 이제 무서워서 못 하신단 말이에요. 매수를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지난 2020년대를 보면은 이때도 미친듯이 상승을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거의 14주 동안 큰 눌림 없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력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담으란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담아야 될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이 41K와 42K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눌림을 보고 있었는데 눌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한시간봉으로 보면은 재차 저점을 목표주고 돌파를 하러 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42K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텐엑스 미디어 공식 텔레그램에 교육도 해드리니까 어디가 진입 타점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드리고 있고, 이 텐엑스 미디어에도 공식 사이트에도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에 보시면 올려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차트 분석, 코인 기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되고, 자, 주목할 만한 코인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다 분석을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코인이고, 이거는 한 60% 70% 갔습니다. 다음 주에 상승할 코인, 당장에 급등할 코인들도 올라오고, 매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코인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목할 코인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리플 소식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수정안 21곳을 고쳐서 SEC에 제출했다. XRP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블랙록은 어떤 기관이죠? 세계 최대 투자 자산 운용사잖아요. 무려 1경 2천조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이제 곧 1월 10일, 10일에서 17일 부근에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죠. 자, XRP 사례를 든 것은 XRP가 2020년 12월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폭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가 SEC에서 리플은 증권이다 라고 분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폭락을 한번 했었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 바로 한 달 뒤에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눌리긴 했지만 이런 그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도 근처까지 왔었죠. 결국에는 상승 돌파.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하면서 개미를 털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XRP 리플은 이 미국 전통 금융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잖아요. JP 모건이나 등등. 그런 기관들이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개미를 털고 다시 상승시키고 다시 털고 다시 상승시키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삼각 수렴을 하는 단계잖아요. 이때가.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존버하고 있던 애들, 물린 애들, 여기까지 존버하고 있던 애들 다리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팔아. 그러고 올렸다가 한번 내립니다. 근데 또 한 번 올리죠. 왜 이때 한 번 더 올리냐? 이때 못 팔았던 애들 자리 한 번 더 줄 테니까 얼른 팔아. 이러면 이때 못 팔았으니까 여기서 존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다가 개미가 다 털리면 출발,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고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지금도 똑같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흥서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쭉 개미를 털고, 여기 왜 한번 올렸겠어요? 너희들 물려있던 애들 얼른 팔아 하면서 기회를 2번씩이나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근데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딱 내년 반감기 시작이네요. 그런 게 되면서.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내년 반감기 시작하면서 딱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이 블랙록에서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까지 다 ETF 신청을 했잖아요. 승인이 되고 난다면 이제 리플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리플의 최대 주주가 SBI 홀딩스잖아요. 근데 SBI의 최대 주주가 이 블랙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비트, 이더, 리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승인이 나겠죠. 1월 달에 비트가 ETF 승인이 되고 순차적으로 된다면 리플 차례겠네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차트를 대입해 보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오르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털고 내년 반감
마감기가 다가가면서 ETF, 리플도 ETF 승인이 된다. 뭐 그런 소식이 돌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니까 한번 눌리고 개미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딱 그런 그림이 예상된다. 뉴스 기사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 이런 기사들로 지금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뭐 이 시장은 예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측이라기보단 이렇게 흘러갔을 때 난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잖아요. 전략을. 어쨌든 리플이 아까 보였듯이 2020년에 SEC에서 증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시로 언급한 거다. 지금은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때문에 오로지 비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뒤로 2순위가 이더리움 이런 순서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플은 크게 상승력을 보여줄 만한 재료가 없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 저점, 이 횡보하던 구간의 저점을 깨버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패닉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저점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던질 때는 그때가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꿀팁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어쨌든 결국에는 이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파, 상승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겁니다. 리플도. 지금 이제 비트랑 이더까지 뭐 ETF 승인이 다 되고 난다면 그 사이에 리플은 싸게 매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크게 만들겠죠. 채널을 만들거나. 결국에는 여기를 넘어설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 흐름을 좀 보면은 자 비트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40K를 돌파를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지금은 좀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 실현의 물량이 안 나오다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요런 그림 이렇게 그래프가 급등을 할 때는 다 조금씩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도 올랐다가 조정이 조금씩 나왔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격도 이런 식으로 조금 눌릴 가능성도 있겠다. 사실 눌리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건강하게 올라가야 건강하게 또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금방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 마이너스 40% 갑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시기에 알트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유 없이 한번 뺄 때가 있습니다. 밑으로. 그럴 때는 정말 그냥 개미 털기니까 밑에서 과감하게 담으셔야 돼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데서 담기 힘드실 거예요. 무섭거든요. 더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밑에서 놀게 해요. 더 빠지는 척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올려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알트는 밑으로 한번 이유 없이 떨어졌을 때는 담으셔야 된다. 요 꿀팁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그림, 이런 지표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눌렸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못해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거나 그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CME 거래소에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2021년 불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격은 2021년에 비해 한 이 정도 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시장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소리죠. 기관들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이 정도 벌써 21년도 고점까지 다가왔다. 이런 의미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눌리더라도 어차피 우상향이다. 그래서 모아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될 거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숏에 절대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려도 롱에 물리는 게 맞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홀딩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은 추가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눌리더라도 이것은 상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장이 한참 좋았을 때는 이런 급등하는 구간이 무조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급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구간 못해도 이런 구간들이 이제는 곧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한 번은 나와줘야 가격에 대폭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못해도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150K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지금 이런 그림도 못 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파동의 크기를 보면은 고작 이 정도입니다. 고작 이런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은 말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봐야 된다. 이런 구간이 불장 초입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갔고 이때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초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날아갈 일이 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들이 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사고 있고 모아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수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1년도 불장에 근접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은 이런 시기라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밖에 없을 때, 이 그림이 없을 때 얼마나 여기가 고점 같았겠습니까? 이때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들 고점이다. 비트 이제 팔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조정을 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을 해줬죠. 지금 그런 구간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산 히트맵을 잠깐 살펴보면은 위에가 이제 뚫려 있어요. 크게 이제 청산 물량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밑에 롱 물량들의 청산 물량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 지금 44K까지 찍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금 롱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40K와 42K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찍고 조정이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중순 TF 승인 결과 다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근데 1월 초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호재거리가 하나가 있었으면은 그 전에 다 빠집니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1월 초나 중순 1월 초부터 아마 조금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 한 48K까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지 저항을 그어보면은 이런 구간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겠죠. 네, 딱 48K네요. 48K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해줄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순되기 전에 천천히 빠지면서 48K에서 천천히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을 하겠죠. 이때가 또 엄청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10X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